안녕하세요. 달라스 뮤직의 예니 선생님 최예나입니다. 오늘은 비올리스트 신별이 선생님을 모시고 비올라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들과 보호자, 교육자분들이라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신별이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첫 번째 질문은 비올라를 배우기에 좀 적정한 나이대가 있는지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. 비올라를 시작하기에 적당한 나이라는 거는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. 이거는 비올라에 한정된 게 아니라 모든 악기가 그렇거든요.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크기가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어요. 그런데 비올라라는 악기는 굉장히 아직도 좀 진화하고 있는 악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어린 아이들이 딱 가장 작은 사이즈로 뭔가 이렇게 나온 비올라들이 좀 없어요.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바이올린에다가 비올라 줄을 띄워가지고 처음에 아이들, 좀 어린 아이들이 배울 때 그렇게 시작을 하기도 하거든요. 가장 많은 경우가 바이올린을 전공을 하고 있다가 비올라로 바꾸는 경우가 제일 많기는 한 것 같아요. 비올라를 정말 처음으로 시작할 때는 어느 정도 성장이 된 다음에 비올라를 시작하는 경우들을 좀 많이 본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입시나 전공,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바이올린을 전공을 하거나 좀 연주를 잘 하던 친구들이 이렇게 비올라로 많이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.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비올라는 바이올린에 비해서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조금 더 바이올린보다는 조금 더 크다고 할 수 있어요. 맞아요. 제 주변에도 입시 전에 바이올린에서 비올라로 전공을 바꾸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. 네. 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경우들이 다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에요. 네, 알겠습니다.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두 번째 질문입니다. 이 악기를 어떻게 구매하면 좋을지, 또 구매할 때 어떤 부분을 좀 특징적으로 보면 좋을지 이런 팁들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?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교사, 정말 그 레슨 선생님의 추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 선생님이 먼저 가서 봐줄 수 있을 것이고, 거기에서 악기 마음에 드는 거를 부모님과 학생이 같이 이렇게 상박구도로 결정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맨 처음에 그냥 진짜 입문할 때는 어떤 악기를 하든 거기 악기사에 계신 분의 이제 의견을 들어보고 좀 가볍게 시작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이제 비올라를 요즘은 또 당근마켓이나 이렇게 중고나라에서 구매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, 맞아요. 어떤 부분을 사진에서 좀 봐야 되는지, 어떤 부분을 봐야 조금 사기를 덜 당할 수 있는지 이런 팁도 혹시 있을까요? 사실은 악기를 직접 보고 좀 연주를 해보고 사는 게 사실은 좋기는 해요. 그냥 봤을 때는 정말 멀쩡한데 소리를 내보면 정말 좀 심각한 악기들이 많아요. 그냥 장난감 같은 소리가 나는 것도 있고, 선생님을 통해서 산다든지 누군가 확인을 한번 거치면 좋을 것 같고, 일단 맨 처음에는 겉으로 사진으로 봤을 때도 하자는 없어야겠죠. 줄이 온전하게 달려 있는지, 뭐 이런 팩이나 이런 것들이 뭐 여기 이런 줄 이런 게 다 잘 달려 있고 이런 게 흔들거리거나 빠지지 않았는지, 이거는 별도로 구매하는 액세서리이기 때문에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. 네, 이런 건 싸게 또 구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, 불도 사실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런 액세서리들에서 상관은 없지만, 사진으로는 이런 게 뭐 이렇게 갈라져 있는지 깨졌는지 보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구매를 할 때 잘 보고 좀 판단해서 좀 활도 좀 그어보고 그렇게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소리가 너무 좋지 않은 그런 악기들을 사면 가장 안 좋은 점은 아이에게 가장 좋지 않아요. 이 악기에서 주는 소리가 아름답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굉장히 흥미도가 완전히 떨어져요. 연주를 이렇게 하면 소리가 예쁘게 날 수 있구나 라고 느껴주는 그런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는 악기를 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처음부터 만약에 입문을 하는데 막 몇백만 원짜리 악기를 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. 중고도 잘 길이 들여진 거는 뭐 정말 처음에는 10만 원대부터도 구매할 수 있어요. 그렇게 구매를 해서 점점 이렇게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서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. 네, 악기를 잘 구매해야 아이도 즐겁게 연주할 수 있다는 부분이 좋은 팁으로 받아들여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세 번째 질문은 비올라 레슨에 대해 보호자분들, 교육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. 어떻게 레슨을 구해야 하냐, 뭐 교사는 어떤 교사가 좋냐, 또 레슨비는 어떻게 책정이 되냐, 몇 회를 하는 게 좋고 연습량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은가. 그래서 레슨에 대한 좀 전반적인 팁들, 지식들을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사실 이 레슨을 찾는 거는
요새는 무슨 사이트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 있잖아요. 하지만 지인의 추천이 가장 확실하긴 한 것 같아요. 좋은 선생님이 있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한번 만나보시고 아이와 대화를 정말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이 레슨 어땠어? 어떤 게 좋았고 좀 마음에 속상한 건 없었어? 그러면서 중립적인 입장을 잘 지키면서 지혜롭게 정말 좀 이 아이가 너무나도 힘들어 보이고 우울해 보인다 할 때는 또 선생님 바꿀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교사의 실력이나 스펙도 중요하지만 또 아이와의 궁합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. 네, 교사와의 관계가 좋아야 이 비올라가 곧 교사거든요. 레슨을 얼만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. 처음에 시작할 때는 주 1회로 보통은 많이 시작을 하시긴 해요. 근데 사실은 저의 의견은 만약에 뭐 1시간이면 30분은 뭐 화요일을 하고 30분은 뭐 금요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쪼개서 할 수도 있겠고 레슨비는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아이를 위해서 좀 자주 연습 시간을 늘리는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 연습을 하지 않으면 일주일에 한 번 레슨을 받고 그대로 또 다음 시간에 똑같은 걸 또 배워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래서 연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가장 좋은 건 지도교사와 함께 하는 게 좋다. 그래서 학원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. 학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으신 분들도 제가 몇 분을 뵀었어요. 근데 학원은 특히나 많은 아이들이 같은 악기를 연주하기 때문에 좋은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구도가 되기도 하고 또 학원에서 하면은 좋은 연주회 자리들이 많아요. 학원으로 시작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. 개인 레슨도 당연히 좋고요. 네, 마지막 질문입니다. 비올라를 어떤 친구들이 좀 시작하면 좋을지 또 시작한 친구들 중에는 이거를 우리 아이가 계속 하는 게 맞을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보호자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떤 친구들이 비올라를 좀 연주하면 좋을지 좀 추천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? 고음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예를 들어 바이올린을 계속 배우고 있었는데 고음을 좋아하지 않는다? 아이가 좀 평온한 편이다? 좀 성격이 중립적이다? 둥글둥글하다? 뭐 이런 아이들이 좀 있어요. 그러면 비올라가 좀 성격상 맞을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그리고 몸의 성장? 네,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바이올린보다 이제 짚는 간격도 좀 훨씬 넓고 그 다음에 어깨 같은 데도 좀 이렇게 넓고 뭔가 좀 더 무게를 실어서 깊은 소리를 내야 되는 악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덩치가 있으면은 비올라 하기에 조금 더 소리 내기가 훨씬 더 좋은 소리를 또 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몸도 재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손이나 뭐 팔도 길고 어깨도 좀 넓고 연주할 때 안정감 있고 좀 더 평온한 깊은 소리들을 내기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. 참고로 저는 어깨가 조금 팔이 짧습니다. 네, 신체 사이즈도 중요하지만 신체 사이즈에 불구하고도 그렇죠. 이렇게 좋아하면. 그렇죠. 네, 맞아요. 악기는 좋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. 네,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달라스 뮤직은 다음 주 목요일 7시, 저녁 7시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